퇴직금하고 퇴직연금 제도에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제 고용보험법상 이제 사업이에요. 고용보험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이제 제도인데, 이제 보통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보험에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대 보험,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 제외 대상이 되는 이제 대상자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4대 보험은 이제 보통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제 고용보험, 이제 산재보험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입 제외 대상자를 보시면 뭐 국민연금은 일원 근로자,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근로의 경우, 아니면 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 이러한 경우가 있고,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일원 근로자, 아니면 월 소정 근로 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여기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평균했을 때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만 65세 이상 이제 고령의 신분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이제 그 실업급여, 그러니까 구직급여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소정근로 시간이 월 일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 부분은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통이죠.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데 3개월 미만 경우에만 이제 고용보험 가입 제외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15시간 미만인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상 그 강의에서 이제 설명 다 하셨겠지만 이거는 이제 사업주가 이제 전액 부담하는 거로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밑에 이제 주의사항 보시면 만일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줘야 돼요. 근로자가 이제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하지 말고 그냥 월급 더 줄 테니까 그냥 하자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합의를 했더라도 미가입된 게 이제 밝혀지면 사업주한테 이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한테 4대 보험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허락을 안 해준다. 사장님이 허락을 안 해주면 4대 보험 가입 못 하는 거냐? 고용보험 가입 못 하는 거냐? 실업급여 못 받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이건 사업주가 재량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죠.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이제 종류하고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 활동, 이제 구직 활동을 의미하는데, 근로자분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그 기간에만 이제 지급하는 게 실업급여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실업급여 종류를 보시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항목 이름 정도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연장급여에 대해서도 이런 항목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상병급여. 상병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병이나 부상이 너무 심하셔서 이제 구직급여 신청 못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업급여 신청 못 하실 경우에 거기에 대신해서 이제 상병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실업급여가 보통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을 보면 보통 대부분이 이제 구직급여를 많이 여쭤보세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보통 실업급여는 보통 이제 구직급여를 의미하거든요. 보통 이제 실업급여와 관련된 상담을 하면 한 90% 이상 제가 실업급여 일을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 보면 대부분 다 구직급여를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직급여를 중심으로만 좀 살펴볼게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보통 이제 근로자의 비자발적이란 건 이제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직한 경우가 되겠죠.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직 활동.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는 급여예요. 즉 이제 실업 상태에 있을 때만 이제 지급하는 급여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어떠한 경우에 이제 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냐? 그 요건을 한번 이제 보셔야 되는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보통 이제 기준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퇴직 전 역사에서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해서 그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해요. 이 기간이 통산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이제 180일인데, 그 법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 뭐 이렇게 써야 있는데, 그냥 근로일이에요. 근로일이나 아니면 이제 법에서 정해진 뭐 유급휴일, 뭐 취업규칙이나 단체별 정해진 뭐 약정일, 뭐 다 포함해서 유급휴일을 의미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주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잖아요. 그걸 포함했을 때 일주는 7일이지만 그 주일은 하루이고 주 5일만 근무하고 그럼 딱 6일만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일수인데 6일만 그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뭐냐? 보통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무급휴일이나 무급휴일을 지정해 놓은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제 180일이라니까 6개월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주일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급휴일이나 무휴일은 유무일은 제외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6일만 포함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6개월이 아니라 이제 한 7개월 된 정도 되는 기간이죠. 이 기간은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이제 이거 모르시고서 6개월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퇴직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이제 고용센터 가보면 피보험 기간 모자라다. 그래서 사유가 안 된다. 요건 충족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게 이제 7개월, 실질적으로는 7개월 정도 된 기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직 사유. 고용보험 이제 피보험자가 상실 이유를 물어보는데 그 위에도 보시면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 사정이나 아니면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아니 사직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직서 제출하고 근로자 스스로 이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면 이렇게 한 게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를 그러니까 이직을 한 게 아니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정당한 사유인데 그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때 구직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물론 당연히 이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는데, 일단 큰 병에 걸리셨어요. 큰 병에 걸리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도 곤란하실 정도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업무 수행도 굉장히 곤란해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할 의사는 있지만 근로할 능력은 없는 거죠. 정상적인 노동 능력을 가지고 계신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제 취업 활동도 못 하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이 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뭐몸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못 받느냐 그거는 아니고 그 기간 치유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제 실업급여를 못 받으시고 치유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수급 자격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이제 받으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수급자간 제한 사유도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되고, 근데 이제 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발적 이직에는 해당을 하죠. 근로자의 일방적,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시킨 거니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거니까. 근데 외외적으로 이제 수급자에게 제한되는 게 이렇게 있어요. 보면 이제 중대한 귀책 사유, 뭐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거, 뭐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형을 선고받은 경우겠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위반해서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까 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일상적인 해고의 사유로도 좀 정당하게 인정되는 사유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업 자격 자체도 이제 제한이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뭐 전직, 뭐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뭐 이직한 경우,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 사유, 뭐 위에 규정된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이제 해고는 아닌데 그냥 뭐 해고는 안 시켜줄 테니까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 예, 근로자도 그냥 거기에 수긍을 하고 알겠다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고 사직으로서 이제 근로관계 이제 합의해직으로 보는데 뒤에서도 이제 좀 사유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권고 사직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거든요. 대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뭐 귀책 사유가 있는데 뭐 형식만 뭐 권고 사직을 했다. 이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이 돼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고용노동부라고 정하는 사유.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보시면 정당한 이직 사유, 그러니까 수급 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그러니까 자발적 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고용보호법 시행 규칙에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아니면 뭐 종교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 뭐 성적인 괴롭힘,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조직 개편, 아니면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위적인 고용 조정에 따라서 뭐 권고 사직, 아니면 퇴직 희망자 모집, 희망퇴직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직한 경우. 그다음에 뭐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을 해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아니면 체력의 부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경우. 7번 같은 경우는 정년 도달이나 뭐 계약기간 만료는 여기는 뭐 자발적 이직이지만 뭐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해놨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구직급여 이제 수급 기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신청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직일, 그러니까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만 이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신청을 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보통 이제 바로 신청을 안 하시고 한두 달 있다가 신청하신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손해를 보시는 거죠. 12개월 경과하면
더 일찍 신청했으면 더 많이 더 많이 아니면 더 오래 받으실 수 있었는데 늦게 신청하셔서 좀 불이익을 보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또 예외가 또 있어요. 네, 그 수급 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이나 뭐 육아 등 취업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관한 고용센터에 이제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 해당 그 사유가 성인수될 때까지 수급 기간을 12개월이 아니라 좀 연장해달라. 치유가 될 때까지 뭐 제한 사유가 뭐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연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장 4년까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취업 활동도 못하고 수급 자격이 제한되니까 이 사유 해소될 때까지 뭐 수기간 연장해달라. 이렇게 연기 신청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뭐 실업권을 못 받냐, 구직권을 못 받냐, 뭐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가입 대상자에만 해당이 되면 회사가 이제 뭐 고이든 아니면 근로자가 요청을 했든 뭐 회사가 요청을 했든 뭐 가입 처리를 해주지 않았으면 뭐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뭐 계약서라든지 급여 통장내 이런 거 가지고서 관할 고용센터에 가시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용센터 가시거나 아니면 뭐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양식이 있거든요.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그쪽에서 이제 관련 자료 첨부한 걸 보고 판단해서 피보험 자격을 부여합니다. 대신 이제 피보험 자격을 얻게 되면 그동안 이제 내야 됐었는데 안 냈던 기간 다 소급해서 그 근로자분 부담부나 부담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료 납부하셔야 돼요. 피보험 자격을 얻으셔야 되니까.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강의고요. 지금 거의 1시간 반 정도가 된 것 같은데, 1시간 반 아니면 거의 2시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 강의 들으시는 도중에 이제 뭐 의문점이 남으시는 거나 아니면 뭐 제 강의를 듣고 혹시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 이제 그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소 이제 그 권역별로 이제 상담소가 3개 있는데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저희 쪽으로 상담을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1강을 시작으로 뭐 2강, 3강, 오늘까지 이제 제 4강까지 이제 총 4회차가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좀 어렵고 좀 힘들고 이제 좀 오랜 시간 강의에는 불구하고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주노총은 근로자분들이 아니 노동자분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실현하고 올바르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힘쓰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좀 질문 좀 남겨주시겠어요? 혹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게. 질문이 없으시면 뭐 나가실 분 나가셔도 괜찮으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 질문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끝내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